가족들의 서걱거림으로 긴 여운을 남긴다. 함양 사람들에게 상림은 그들의 삶과 역사를 간직한 휴식처다. 공기도 물론 좋지만은 옛날에 그 선조님들이 이런 좋은 숲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 함양에 살면서 이 상림이라는 숲이 이런 게 있으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림은 지금으로부터 1100여 년 전 고운 최치원이 만든 인공숲이다. 당시 함양 태수로 부임했던 최치원은 마을 한가운데에 뚝을 쌓고 도토리나무를 심었다. 고은 스님께서 도토리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첫째로는 방풍과 방수를 위한 호환의 목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궁한기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토리 열매를 주어다가 묵을 써 먹거나 식량 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심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도 백성들을 먼저 생각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후대 사람들은 상림 안에 정자를 지었다. 사운정이란 이름은 최치원의 호인 고운에서 따온 것이다. 천재적인 과학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최치원. 그는 함양 태수를 마지막으로 속세와의 인연을 등지고 종족을 감춘다. 신발 2짝만을 남겨둔 채 사라진 그를 사람들은 신선이 됐다고도 말한다. 함양의 외곽을 돌아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위천. 상림이 조성되기 전 비만 오면은 뚝이 넘쳐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곤 했다. 지금은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함양의 젖줄로 통한다. 서리가 내리면 마을 사람들은 하천 인근에 자란 대나무 줄기를 잘라 고기잡이에 나선다. 그래서 저때 여야 들어가요. 봤어. 야야 거기 많이 오네. 저. 아버지가 강 아래서 대나무 끝으로 고기를 몰면 아들은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막음을 한다. 울러.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깃대가 물질에 놀란 몸짓을 한다. 요 밑으로서 세게 하라 세게 이제 그 밑에까지. 벌써 40년째 위천에서 고기를 잡아온 할아버지에게 서리가 내리는 늦은 가을은 대나무 낚시의 손맛이 기다려지는 설레이는 시간이기도 했다. 많이 안 들어갔어. 여기 다시. 적대 해야 되겠어 이게. 그 울러만 해. 그래 해보고. 저쪽으로만 실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뭐 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거 갖고 이리 해서 고기 잡는 데가 없어요. 이 동네에서는 요래 갖고 가을 추수하고 나면 썰이 오면 옛날에는 초가집이라서 집 연거서 해갖고 초가집 이고 할 때 그거 하면 사람들 모두 동네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뭐 이갖고 이거 자 이래갖고 그럼 무채해서 그러면 한 달아 이리 버무리 갖고 그래 동네 사람들 막 여럿이서 그래갖고 밥 비먹고 그래. 거기. 산세가 좋은 함양에는 유난히 계곡이 많다. 풍류를 찾아 나선 선비들은 물맑은 계곡을 바라보며 시와 노래를 읊조리고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에 빠져들었으리라. 선비들이 걸었을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의 기품을 간직한 동호정과 만나게 된다. 정자로 올라가는 계단은 말린 통나무에 도끼질 몇 번 한 모양 그대로 기대 놓았을 뿐이다. 화림동 계곡에는 본래 8담 8정이라고 해서 8개의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싼 기암괴석의 풍치에 반해 정자에 들어서면은 저절로 음풍농월에 빠져들 것만 같다. 느리기보다는 천천히 세월을 비켜 산 옛 선비들의 멋스러움이 마음 가득 여유로 전해져 온다. 함양은 그 경치가 아름다워가지고 안이 삼동에서 안이의 그 화린동, 심진동, 원악동 이 계곡이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계곡이었고 또 지리산 계곡에 칠성계곡이나 백무동 한신계곡 이런 아름다운 계곡들이 많아가지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아마 그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기에 또 조용하게 깊은 산골이니까 좋고 세상을 초월한 듯한 풍류 속에서도 선비들은 세상의 이치를 놓치지 않는다. 청나라에서 문물을 익힌 연암 박지원은 현감으로 함양에 오자 계곡의 풍부한 물을 이용해 물레방아를 만들어 보급한다. 그는 단지 배움을 익히는 데만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데 마음을 두었다. 함양은 영남 사림의 맥을 잇는 선비의 고장이다. 많은 이름난 선비들을 길러낸 함양은 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원을 세워 인재를 키우는 데 힘을 쏟는다. 부와 권세로 둘러싸인 속세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자연됨과 인간의 인간됨을 배워나가는 길. 그 겸허한 정신은 건축 양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40년째) 나무에 글을 새겨온 송문영 씨에게 자연은 늘 스승이었다. 서각은 철저히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마음 가는 대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결과, 쌓인 세월을 이해해야 한다. 일하다 보니까 양식. 서예의 정교함과 나무의 투박함을 그대로 살려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그래 삼십 그거 나나. 서각은 넓고 큰 마음으로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따라가면서도 자연의 법도를 잃지 않는 옛 선비들의 정신과 닮아있다. 일두 정여창의 고향인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 마을 어귀에 자란 소나무들이 지나간 세월의 두께를 느끼게 한다. 정여창이 살았던 고택의 소술 때문에는 효자 충신에게 나라에서 내렸다는 정여패가 5개나 걸려있다. 동방 5현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정여창의 집은 화려하기보단 단아한 기품이 서려있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 관직을 스스로 자처한 정여창. 양반임을 내세우며 권세를 앞세우기보다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집안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정여창 고택은 우리가 하나의 참 옛날에 훌륭하신 분이 사신 집이다 이거보다도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주택에서 가정의 화목을 누리면서 보다 더 정답게 살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아마 느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방면에서 어떤 옛날에 참 훌륭한 사람이 집이라고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한 마을에 같이 살고 같이 옆에서 호흡하는 이런 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거기에서 느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아마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삶에 인접한 모든 것들이 풍경이 된다. 이미 가을 수확은 끝이 났지만 농부의 부지런한 일손은 멈출 줄 모른다. 얼마나 도릿개질을 해댔을까. 이삭을 걷어내자 붉게 물든 팥 알갱이들이 고개를 내민다. 모든 가을 수확이 끝난 뒤 걷어들이는 팥은 특별히 손질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갈하다. 이거는 자연식품이라요. 이거는 약을칠까 뭐 성분만 성분 되는데 뭐. 담배 성분한 뒤에 이제 이걸 성분이 그렇게 이제 약을 안 치거든. 저는 나한 농사 짓고 그저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가을이면 걷어들일 수 있는 팥은 한 해의 고된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에게 자연이 전해주는 선물이다. 이고장 사람들은 가을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집집마다 감을 말려 곶감을 만든다. 머지않아 떠나게 될 가을을 이렇게라도 붙잡아 두려는 건 아닐까. 아낙네들의 부지런한 노동에 노래 한 자락이 빠질 리 없다. 조그마한 푸른 놈이 막수리 물고 함양 땅에는 유난히 농요가 많다. 인생의 구비마다 콧노래를 흥얼대며 버거운 삶의 짐 한 자락을 내려놓는다. 옛날에가 질꽃내기 질거리 가다가 부르는 거 질에 가다가 부르는 기라고 질꽃내기라 오르마 미르막잔지처 소리는 자다가 떠들어도 우르니 힘소 함양의 가수로 통한다는 할머니의 세월이 담긴 구성진 노랫가락 속에 늦가을 농부들의 마지막 일손은 더욱 분주해진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좋은 음식이 아니어도 배가 부른 이유, 그것은 가을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풍요로움 때문이라. 자연의 정취와 인간의 이치가 어우러지며 함양의 가을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세월의 흐름을 아는 산마루는 삶에 지친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고 햇살은 투명한 물 위로 쏟아져 흐르며 지나는 가을의 아쉬움을 노래하는 듯하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은 전설이 되고 천년의 세월 속에 깃든 선비들의 실천 정신은 아직도 함양 땅을 면면히 흐르고 있다.